다 좋은데 첫 창업은 어지간하면 내 돈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빚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진 돈 1억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2억을 더 빚을 내서 창업을 시키는지. 실제 이런 사례가 좀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첫 시작서부터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거 좋은데 들어가서 하셔야죠. 본사에 연결된 곳에서 하시면 대출도 좀 나오고, 저희가 또 술 매출이 또 잘 나오기 때문에 무이자 주류 대출도 나오고, 지금 아파트 담보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받으시면 월 매출은 무조건 7천 이상에 한 달에 한 1,500에서 2천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초보다 보니까 어지간한 데서 잔잔하게 하는 거 보면 성에 차겠습니까? 첫 시작서부터 유튜브에서 대박 나고 있고, 그 매장을 가면 정신없이 막 사람들 막 몰리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개인 뭐 한갓집 매장 이런 것들 보면 하품 나오죠. 먹여 살려야 될 또 가족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사실상 자기가 자력으로 모아놓은 돈은 1억 정도, 뭐 그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이대로 살다간 답이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쇼부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포털이 다 전부인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그들이 얘기하는 점프 구입비로도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 내가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이게 제대로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아이템이 지금 너무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그 영상에 나왔던 사람도 본인도 처음 완전 초보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한 달에 뭐 순수익이 뭐 2천만 원 가져갑니다, 이런 거를 보니까 일단 마음속에 지금 뽕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영업사원을 만나면 당연히 무조건 잘 된다고 하죠. 매출표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매출이 나온다, 이 매출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놈의 매출, 이 매출의 함정 때문에 언제부터 우리가 초보들이 우리가 이 매출이라는 게 장사의 척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영업자가 지금 7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700만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500몇 명 이상이 하루에 50만 원도 못 팔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매출 50만 원으로도 엄연히 지금 온 가족 먹여 살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 프랜차이즈만 왜 하루 매출 200만 원, 300만 원을 팔아야 되냐는 거예요. 월 매출이 5천 이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5천만 원, 뭐 7천만 원, 1억까지 팔아야 된다. 왜 이 요식업 프랜차이즈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고 내가 장사를 시작하는데 1인분 가격이 만약에 만 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뭐 총 원재료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본사 납입 금액이 뭐 35%라고 치고, 나머지는 뭐 5%는 신선식품 사는 거, 뭐 개인 사입 재료라고 치고, 그러면 한 그릇에 만 원이다. 그럼 본사에 3,500원 입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00원 중에서 대략 30%가 본사 수익으로 잡힌다고 치면 1,000원 정도가 본사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500원은 뭐 유통, 물류 비용으로 쓰겠죠. 합리적이죠, 본사 입장에선. 그러면 만 원짜리를 한 그릇 팔았을 때 본사 납입 금액이 3,000원이지만 2,000원을 본사도 뭐 생산 원가도 있고 물류비도 나가고 하니까 2,000원 정도는 이것저것 생산 원가로 쓰고 1,000원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내가 받는 원가가 40%가 했을 때 실제로 25% 정도만 원재료에 쓰인 돈이고, 15%는 본사 수익과 그 물류가 내 가게에 당도하게 되는 비용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서는 1인분에 1,000원을 먹는 상황이란 거죠. 그럼 10인분이면 만 원이 수익인 거고, 100인분이면 10만 원이 수익인 거고, 그럼 하루에 200인분을 팔면 본사는 20만 원 수익인 거고, 그게 한 달이 되면 6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본사에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20만 원 곱하기 30일, 600만 원. 그러면 가맹점은 한 달에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6천만 원을 팔려면은 매장 위치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 원짜리 돈가스를 판다? 만 원짜리 짬뽕을 판다? 그럼 자리 줘야 되잖아요. 6천만 원, 만 원짜리로다가 200인분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메인이라서 회전이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런 상권이 아니라면은 점심 때 받아야 되고 저녁 때 받아야 되니까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죠. 그럼 위치 줘야 되고, 평수 줘야 되고, 상권 줘야 되고, 입지 줘야 되고, 그럼 그런 곳은 항상 임대료가 높죠. 그냥 완전 공실로 돼 있지도 않겠죠. 그럼 권리금도 있겠죠. 그럼 그 권리금하고 임대료 누가 부담하죠? 가맹점 주죠. 그래서 영업 사원들도 자꾸 그런 곳, 상권 입지를 이왕 가시는 거 그래도 좋은 데 가셔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자리, 월세가 100만 원이 비싸더라도 그 이상 값을 할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정말 자리가 좋은 거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여력으로 점포비로다가 한 2억 정도 쓸 수 있어. 2억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점포비 2억이면 뭐 보증금 5천에 권리금 1억 5천, 아니면 보증금 1억에 권리금 1억 이런 데 들어가면 자리가 그래도 얼추 좋은 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또 괜찮은데, 그나마 같은 매출을 200만 원을 팔아도 사람들이 그런 자리들은 꾸준하게 들어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가 좋고 입지가 좋고 가시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냥 꽁냥꽁냥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권 입지는 인건비 효율이 높습니다. 대략 5명 고정으로 써도 그 5명이 꾸준히 손님들을 받기 때문에 매출도 꾸준하고 인건비도 꾸준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 점포비로 무권리나 권리금 약한 데 들어간 사람, 우리 같은 초보들, 투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본사 시설비에 쓰는 돈 2억 빼고 나머지 돈이 막 1억밖에 없어, 5천밖에 없어. 그럼 5천에 무권리 들어가고 뭐 1억에 무권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한 시설비나 이런 고정적인 것들은 다 완비를 해놨는데 매출이 꾸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는 건데, 목표 매출을 잡아놓고 그 목표 매출에 따라서 고정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구조인데, 고정비는 매출이 줄었다고 같이 줄어들지가 않는 건데 매출이 줄어들면 그 차액분이 고스란히 적자가 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 매출을 상정해 놓고 결과론적으로 이미 그 매출이 픽스된 매장들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합리적으로 적어놓고 초보 창업자들한테 브리핑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좋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는 곳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고정비 지금 했는데 지금 손님들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 결국 그 매출 내기 위해서 상권 입지 제대로 못 들어간 죄로, 거기에 투자를 못한 죄로 추가 광고비를 부담하든가 뭐 배달을 하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는 겁니다. 본사는 사람을 더 쓰든 광고비를 쓰든 배달을 하든 그 비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매출만 높아지면 본사 수익은 올라갑니다. 근데 가맹점은 내 수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매출이 내 수익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점점 더 미친 듯이 자기 몸 갈아놓고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처음 들어간 2억 이상의 돈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회수할 방법도 모르고 미궁에 빠지고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회의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풀 사무실에 오는 거예요. 이미 쓸 때 다 끌어쓰고 이제 더 이상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문제인 건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그렇게 되신 분은 어쩔 수 없어도 지금 우리 아직 창업을 안 하신 분들, 하루 200인분이 아니라 하루 20개만 팔아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가게들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갈비 버섯 전골을 뭐 저녁에 판다고 치자고요. 갈비랑 버섯을 넣어가지고 전골을 파는데 점심에 그거 많이 먹겠어요? 점심에 뭐 10테이블 있으면 한 바퀴 채우고 저녁에도 많이 먹겠어요? 6, 7테이블 채우고 뭐 이런다고 치자고요. 그럼 전골 하나에 뭐 25,000원짜리 3만원짜리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 팔면은 10팀 받아도 30만원 매출이잖아요. 저녁에 6, 7테이블 받아도 거기다 소주 한잔하고 술까지 하면은 한 돈 50분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루 20팀도 안 받아도 점심 때 뭐 3, 40, 저녁 때 4, 50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20팀 안 받고 지금 장사가 끝났잖아요. 근데 매출은 7, 80, 6, 70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삼계탕 같은 걸 판다고 쳐보자고요. 한 그릇에 15,000원이래. 근데 여기가 뭐 그렇게 좋은 상권은 아닌데 어쨌든 오피스도 있고 소사무실도 있는 곳이라고 치자고요.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럼 중요한 15,000원짜리를 우리가 지금 테이블이 보통 20평이라고 치면 10개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한 테이블에 2, 3명 받겠죠? 그럼 테이블 단가가 뭐 35,000원이다. 그럼 10테이블, 10팀만 받아도 35만원이잖아요. 거기다 3명 오는 데가 좀 있으면 뭐 40만원도 나올 수 있겠고, 거기다가 저녁에는 삼계탕이 아니라 5만원짜리, 6만원짜리 백숙에다가 뭐 능이 좀 얹어가지고 그렇게 백숙을 판다고 쳐보자고요. 닭도리탕을 팔든. 그렇게 해서 뭐 10개 테이블이 있는데 5테이블만 판다고 생각해보자고요. 5테이블에 5, 6만원짜리 백숙에다 소주 한잔하고 밥 좀 비벼 먹고 이러면은 7, 8만원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4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하고 저녁 매출 지금 제가 볼 땐 그렇게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래도 한 6, 70만원 나온다고 치면은 거기에 사람 몇 명이 필요합니까? 사람 그 주인 한 명하고 알바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러면은 좋은 상권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상권 아니어도 되고, 우리가 뭐 오랫동안 있는 무슨 투다리 같은 이런 호프집들도 한번 오픈하면 얼마나 가요? 막 10년, 20년 하는데 많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매출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점심 먹고 저녁 때 한 대여섯 테이블 받아가지고 전골에다 소주 한잔하고 이런 집들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마케팅
마케팅 그렇게 깃발을 뭐 수십 개 꽂아야 됩니까? 키워드 광고를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동네니까 전단지 정도만 뿌려도 됩니다. 같은 파스타를 팔아도 하루에 10팀 받으면 돼요. 점심 때 10팀 받고 저녁 때 파스타 계열 이런 양식 계열을 해가지고 와인 한 병을 판다. 이렇게 해도 하루에 5, 60만 원 매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미친 듯이 회전율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상권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해도 내 인건비로다가 지금 효율을 높여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튀김을 팔아도 미친 듯이 튀김하고 막 오뎅을 막 그냥 무지하게 많이 먹어야 되는 이런 분식 느낌이 아니라 튀김에다가 뭐 맥주나 하이볼 같이 껴서 팔면 테이블 단가가 5만 원 나옵니다. 그럼 10팀만 받아도 50만 원이잖아요. 남는 거는 매출 대비 50%가 남죠. 왜? 지금 보세요. 상권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고 평수가 작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고 사람 한 명밖에 안 쓰고 프랜차이즈 관련된 비용 15% 비율이 빠지니까 원가는 거의 30% 미만으로 빠지고 그러면 개인은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프랜차이즈는 절대로 그렇게 사업 안 하죠. 예를 들면 파스타 프랜차이즈란다. 그러면 파스타에 들어가는 그런 소스를 왕창 공급해야 되고 파스타 면을 왕창 공급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버는 건데 하루 20인분만 팔고 거기다 와인에다가 장사하세요. 이거 어떤 바보 같은 프랜차이즈가 그런 사업합니까? 죽어라고 점주들이 내 브랜드를 해서 죽어라고 배달이든 테이크아웃이든 가성비 싸게 날려가지고 테이크아웃으로도 오고 배달로도 날리고 미친 듯이 먹질도 하고 프라이팬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할 겁니다. 하루에 기껏해야 대여섯 개 나가는 백숙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런 걸 하겠어요? 적어도 100마리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닭으로 따지면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겠죠. 닭도 공급하고 기름도 공급하고 유산지 공급하고 봉투 공급하고 봉투 뭐 젓가락 숟가락 소스에 뭐 분말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공급할 게 있어야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그 비품들을 소모해주는 가맹점주가 필요한 거고 말이죠. 본사는 매출을 미친 듯이 올려야 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가득 차고 바쁜 모습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초보들은 또 열광하고 창업 뽕에 맞아가지고 평생 모은 돈에 알량하게 마련한 부동산 담보로 다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창업을 하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온 사람들한테 더 좋은 곳, 더 입지 좋은 데서 기왕이면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런 자리 두고 왜 저런 자리를 갑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오픈을 합니다. 이게 맞나요? 창업 비용을 혹자들은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해요? 우리가 지금 실체가 있는 땅에 투자합니까? 상가 건물에 투자해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지금 기껏해야 권리금이라고 하는 이런 무형자산이고 시설비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이런 휘발성 자산에다가 돈 쓰는 거를 투자라고 합니까? 이건 부채입니다. 부채. 빚이에요. 내 돈이 1억이 있어도 그 돈을 어디다가 창업을 하는데 썼다고 쳐도 그 1억을 다시 모아놓기 전에는 내 수익은 없는 겁니다. 1억만 갚으려고 해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장사해서 내가 지금 가게를 하는데 1억을 썼어. 근데 지금 장사해서 1억을 갚아야 돼. 1억 갚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대박이 터져가지고 한 달에 생활비 쓰면서도 한 달에 뭐 한 돈 300씩 잉여 자금으로다가 저축을 해도 이게 3년 이상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내 돈 1억 이외에 또 2억을 대출을 받아서 오픈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그 몇 년 걸립니까? 그냥 처음에 그 가맹점주 대박 스토리처럼 한 달에 뭐 1,500, 2,000 이렇게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갈 것 같아서 진짜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 매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상권에서 내가 계속해서 아무 경쟁도 해도 내가 독야청청하면서 내가 지금 이 대박 매출을 1년, 12달,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통계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중에는 기껏해야 20%만 돈을 법니다. 매출을 올려서 벌든 올리다가 팔아서 벌든 나머지 중간 단계에는 한 60% 정도는 벌 때도 있고 까질 때도 있고 장사는 하긴 하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건지 아니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분들은 한 1, 2년 지나면 갈리죠. 아 이건 좀 내가 그래도 기본빵은 했다. 아니면 계산해보니까 이건 내가 까졌구나. 번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게 중간 단계고 나머지 20%는 거의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폭망이라는 게 이미 인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명백하게 망합니다. 나머지 60% 정도는 한 2년 정도만 알게 돼요.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무조건 망하고 그리고 그런 거 계산하기 전에 대부분의 가맹점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뭘 알고 나서 장사를 알고 나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일단 몰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리고 벼랑 끝에 몰리고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냥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이 좋은 무기를 자기 스스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을 때 이 프랜차이즈를 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그 사업의 이 메커니즘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되겠지. 이게 무슨, 저 사람이 저쪽 수학학원 다녔으니까 나도 저 수학학원 들어가면 되겠지. 뭐 이런, 학생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학부모들도 야, 저 집에는 저 참고서하고 저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성적이 올랐대. 우리 애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요 정도 수준으로다가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랬다가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새로 만든 대출 다 날리고 또다시 그 대출이자 갚는다고 또다시 어느 평생 그런 곳에서는 대출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신념을 갖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 거기까지 가서 갚아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 행태가 반복이 돼요.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창업시장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해봤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창업시장에 들리지도 않아요. 매년 똑같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그 초보 창업자들은 또다시 망한 선배들처럼 프랜차이즈 전략대로 그 200인분, 300인분을 팔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첫 창업은 어지간하면 내 돈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빚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빚이라는 거는 낼 때 내야 돼요. 내야 될 때 내야 되는 게 빚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사업적으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그때는 무조건 빚을 내서 해야죠. 확신이 되고 지금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총알이 부족해.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한테 얼마 좀 달라고 하든가 은행에서 빌리든가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이 있는 그런 정도의 프로들은 결단하고, 그때는 결단하는 게 프로예요. 사업가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근데 초보들은 아닙니다. 결코 그 첫 번째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진짜 그 뒤에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그 수많은 시간, 그 귀한 시간을 날리지 마세요. 요즘 진짜로 답답한 분들 많이 오세요. 제발 이 초보 창업자들을 보는 채널의 인창풀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빚을 종용하고 기왕이면 어디 들어가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린 매출이 아니라 그 매출 대비 효율, 거기에서 밥 먹고 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